1980년에 세워진 굉장히 투박하고 전통적인 굴뚝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기후테크와 또 첨단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완전히 대체 불가한 존재로 변신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뒤집히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기업 유니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수십 년간 기초화학 원료를 조용히 만들어 오던 이 회사가 최근 주식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최근 주가 흐름 보시고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전통 산업과 미라 기술이 교차하는 흥미로운 지점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니드를 단순한 구형화학 회사로 접근하면 사실 이 기업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되거든요. 이 기업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독점력입니다. 독점력이요? 네, 글로벌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입장벽,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어떻게 폭발적인 미래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오늘 수치와 팩트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업이 도대체 뭘 팔아서 돈을 버는지 그 뼈대부터 뜯어보죠. 전체 매출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구조는 아주 명확한데요.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기둥이 가성칼륨이고요. 60%? 네, 그다음 30%가 탄산칼륨, 그리고 나머지 10%가 염소계 제품입니다. 절반 이상이 가성칼륨이네요. 맞습니다. 화학기호로는 KOH라고 부르는데 염화칼륨 수용액에 전기를 가해서 생산하는 아주 강한 염기성 물질이죠. 강염기성 물질이라고 하면 어릴 때 과학 시간에 배운 양잿물 같은 건가요? 이게 산업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한데요. 쓰임새 스펙트럼이 놀라울 정도로 넓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흔하게는 비료나 농약 같은 농업용 원료로 대량 소비가 되고요. 기술의 최전선으로 가면 반도체 웨이퍼를 미세하게 깎아내는 식가객이나 태양광 패널 제조, 심지어 의약품 원료로도 들어갑니다. 정말 다량하게 쓰이네요. 게다가 최근에는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탄소 포집 공정에 들어가는 흡수제나 촉매제로도 수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죠. 아, 탄소 포집까지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팩트는 유니드가 이 가성칼륨 글로벌 시장에서 무려 35%에서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세계 1위라는 점입니다. 40% 육박이요? 네, 한국의 울산 공장, 그리고 중국의 강소성과 최근 가동을 시작한 호북성 신공장에서 뿜어내는 막대한 생산 능력 덕분에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정 산업에 기대지 않고 전천으로 돈을 쓸어 담는 캐시카우군요. 그럼 그 다음으로 매출 30%를 차지하는 탄산칼륨은 뭔가요? 가성칼륨이랑 이름이 비슷한데요. 가성칼륨의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만드는 백색 분말 형태의 물질입니다. 분말이군요. 네, 주로 광학용 특수유리나 식품 첨가물, 합성수지, 제약 등 아주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유율이 높나요? 탄산칼륨 역시 유니드가 글로벌 1위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25%에서 40%를 쥐고 있고요. 국내로 한정하면 점유율이 90%로 넘어가니까 사실상 완전 독점이죠. 90%면 진짜 독점이네요. 네, 신규 진입 장벽도 매우 높아서 회사에 아주 안정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효자 품목입니다. 가성칼륨이 60%, 탄산칼륨이 30%면 벌써 90%네요. 그런데 나머지 10%가 염소계 제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건가요? 네, 필연적으로 염소가스가 발생하거든요. 이걸 가공해서 수처리제나 살균제, PVC 원료 등으로 파는 겁니다. 아,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염소계 제품은 화학적 특성상 보관과 장거리 운송이 까다로워서 보통 생산 공장 인근 내수 시장에서 전량 소비가 됩니다. 수출은 어렵겠네요? 그렇죠. 비록 매출 비중 10%의 부산물이지만 이걸 제때 팔지 못하면 공장 전체 가동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보통 화학시장 보면 가성소다라는 게 수요 규모도 훨씬 크잖아요. 미국 옥시캠이나 올린 같은 대기업들도 다 그쪽에 매달려 있는데 왜 유니드는 굳이 규모가 작은 가성칼륨에 집중한 건가요? 그 부분이 바로 유니드의 영리한 생존 전략입니다. 가성소다 시장은 파이가 거대한 만큼 전 세계 수많은 대기업들이 난립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레드오션이거든요. 출혈 경쟁이 심하겠네요. 반면 가성칼륨은 전체 규모는 작아도 부가가치가 높은 틈새 시장입니다. 유니드는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거죠. 남들이 버거 프랜차이즈로 싸울 때 최고급 트러플 오일 하나에 집중해서 지배자가 된 셈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미국 메이저 화학사들도 가성소다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성칼륨 전용 설비를 완벽하게 세팅한 유니드의 원가 경쟁력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중국 쪽 경쟁사들은 어떤가요? 보통 중국 영세업체들이 저가 물량으로 시장 교란을 많이 하잖아요. 과거엔 그랬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매섭게 강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환경 설비를 갖출 자금력이 없는 중국 내 중소형 화학사들이 대거 구조조정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기회가 됐네요.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설비를 갖춘 유니드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가면서 시장 장악력이 더 확대되고 있죠. 애초에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원재료 바잉 파워가 엄청나다고요. 네, 가장 무서운 진입 장벽이 바로 그겁니다. 유니드는 핵심 원재료인 염화칼륨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는 단일 고객입니다. 압도적인 구매 물량을 바탕으로 가격 협상력을 쥐고 있는 거죠. 확실히 튼튼한 해자를 가졌네요. 그런데 현재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은 미래 성장성을 더 보잖아요. 기초 화학 기업이 어떻게 친환경 첨단 소재 대장주로 불리게 된 건가요? 유니드의 밸류에이션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첫 번째 핵심은 바로 탄소 포집입니다. CCUS라고 하죠. 아까 매출 30%라는 탄산칼륨이 쓰인다고 하셨죠. 네, 기존에는 아민계 흡수제라는 걸 썼는데 이게 열화 현상이 있고 효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반면 탄산칼륨을 흡수제나 촉매로 쓰면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극대화되거든요. 대기 중 탄소를 직접 빨아들이는 공기 직접 포집 플랜트 같은 곳에요. 맞습니다. 그런 DAC 플랜트가 늘어나면서 탄산칼륨이 대량으로 소모되는 구조적 수요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탄소 포집이라면 두 번째 신사업은 뭔가요? 그린 수소 쪽인가요? 네,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설비 쪽입니다. 현재 가장 상용화가 잘 되어 있는 알칼라인 수전의 방식에서 전기가 잘 통하도록 돕는 핵심 전해질이 바로 가성칼륨이거든요. 대규모 수소 플랜트가 지어질수록 가성칼륨 수요도 가파르게 오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및 차세대 배터리용 고순도 소재입니다. 반도체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초고순도 식가격이 필요하니까요. 네, 불순물이 극도로 통제된 고순도 가성칼륨이 필수적이죠. 거기에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2차 전지의 합성 공정이나 첨가제로 활용하는 방안도 선행 연구 중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거대한 미래 수요를 감당하려면 공장이 정말 커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중국 호북성 이창지약에 신공장을 크게 지었다면서요. 네, 2,300억 원을 투자한 이창 신공장은 규모의 경제를 본격화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2025년 1차로 9만 톤 가동을 시작했고 2027년까지 총 18만 톤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8만 톤이요? 그럼 기존 공장들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가요? 중국 내에서만 50만 톤이라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독보적인 1위를 영구적으로 굳히는 거죠. 그런데 동부 해안이 아니라 굳이 중서부 내륙인 이창으로 간 이유가 있을까요?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중국 내륙은 전력이나 용수 같은 유틸리티 비용이 저렴해서 원가 절감에 아주 유리하거든요. 실제로 석화업계 불황 속에서도 이창 1공장 가동 효과로 25년 상반기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재무 실적을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매출액은 1조 3,4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데 영업이익은 880억 원으로 둔화됐더라고요. 장사는 역대급으로 잘했는데 이익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물인 염소 가격의 약세고요. 둘째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바로 전가하지 못한 부정적 레깅 효과 때문입니다. 레깅 효과요.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 비유를 해볼까요? 원두를 비싸게 사와서 창고에 뒀는데 동네 상권이 안 좋아서 커피값은 바로 못 올린 상황인 거죠. 비싸게 산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싸게 팔아야 하는 그 시차를 부정적 레깅이라고 합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엇박자가 났군요. 네, 그래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둔화된 겁니다. 3분기 재무 분석을 보면 현금성 자산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데 이건 이창 공장 대규모 투자 때문이겠죠? 부채 비율을 안전한가요?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임에도 부채 비율이 34%로 아주 낮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죠.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네요. 그럼 2026년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최근 주가 상승 원인도 이거랑 관련이 깊을 텐데요. 2026년은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8% 상승한 1,300억 원으로 전망되고요. 특히 26년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큽니다. 아까 발목을 잡았던 그 부정적 레깅 효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맞습니다. 현재 중국 내 염화칼륨 재고가 6년 내 최저 수준이라서 제품 가격을 인상할 명분이 생겼거든요. 창고에 싸게 사둔 재료는 있는데 제품 가격은 올려받을 수 있는 환금의 시차군요. 네, 실제로 1월부터 가상칼륨과 염소 가격이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가격이 급등해서 초과 이익이 났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창 신공장 2차 라잉 조기 완공 기대감도 한몫하겠네요. 그럼 이제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부분을 짚어볼까요? 피어그룹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숫자로 직접 비교해드리면 유니드는 매출 1.3조에 PER 8배 수준입니다. 반면 가성소다를 하는 롯데정밀화학은 매출 1.7조에 PER 8.5배, 합성고무를 하는 금호석유화학은 매출 6.5조에 PER 9.5배. 피어그룹 대비 저평가되어 있네요. 특히 PBR이 0.5배라는 건 정말 낮아 보이는데요. 네, PBR 0.5배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입니다. 유니드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거든요. 중국발 공급 과잉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1위 독점력을 하셨고 CCUS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으니까요. 단순 화학기업에서 첨단 소재 기업으로의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대목이네요. 주주환원이나 오버행 리스크는 어떤가요? 오버행 리스크는 사실상 제로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탄탄하고 희석 물량도 없거든요. 주주환원도 22년 연속 흑자 배당을 이어가고 있고 2025년엔 전년비 11% 늘린 2,000원을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2.5% 수준이죠. 배당 기준일도 3월 31일로 변경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투자의 균형을 위해서 리스크 요인들도 짚어봐야겠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몇 가지 뚜렷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염화칼륨 가격 하락 시 마진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부정적 레깅 우려가 있고요. 또 원재료를 캐나다, 러시아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아, 중국 의존도도 높지 않나요? 맞습니다. 종속회사가 중국에 몰려 있어서 중국 내 내수 경기나 환경 규제 변화에 취약하죠.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 변동에도 민감하고요. 이창 신공장 가동 초기에 비용 문제도 있을 텐데요. 내 초기 감가상각 등 손실이 장기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성칼륨 가격이 좋아도 부산물인 염소 가격이 하락하면 전체 수익성이 악화되는 밸런스 리스크도 항상 존재합니다.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죠.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객관적으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업을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네요. 1980년에 설립되어 40년 넘게 기초 화학 원료를 묵묵히 만들던 전통기업이 이제는 기후테크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이 이 회사를 PBR 0.5배의 단순 화학 기업으로 묶어둘지 아니면 지구의 미래를 위한 필수 첨단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부여할지 그 거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